움직이는 힘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선악이겠습니까? 선과 악. 물론 한국인은 어려서부터 세상을 이별하고 떠날 때까지 선악, 옳다 그르다 이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또 교육을 받아왔죠. 왜 그러냐 하면은 알게 모르게 유교의 가르침 속에 대체로 많이 들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유교의 가르침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간섭과 풍습 이 속에 내재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물론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많은 진리의 가르침이 있지만은 그것하고 같이 융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시 말씀 이어갑니다. 또 세상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무엇으로 움직이겠습니까? 선과 악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그러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실제로 보면은 이권과 두려움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세력이, 힘을 가진 세력이 그 세력을 유지하거나 키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권을 주거나 공포를 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권을 주거나 공포를 주는 것. 그러니까 이권은 뭐냐? 뜻을 같이 할 편에는 이해관계, 그가 원하는 것, 그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 바탕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권이라니까 재물로 단순화시키지 마세요. 자유를 줘도 되고 평화를 줘도 되고 직장을 줘도 되고 직책을 줘도 되고 명예를 줘도 되고 재물을 줘도 되고 의식주를 제공해도 되고 뭔가 그가 원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질 때 그 이권을 준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와 같은 상태 앞에 왔다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자리, 그것이 눈앞에 있을 때 거기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저 길로 가야 되겠다. 힘을 합해야 되겠다. 안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바로 상대적인 세력이 얘기하는 공포, 두려움, 이것이 작용할 때, 아, 저쪽에 합하지 않으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겠구나. 피해가 오겠구나. 내 명예에 손상이 오겠구나. 내 직장이 위험하겠구나. 그 무언가 공포 작용할 때, 그럴 때 힘을 합해오는 겁니다. 단순해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독재 세력이 됐든 민주 세력이 됐든 모두 이 두 길이 작용하면서 커지고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세상에 선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기본적인 약속된 질서, 법, 관습, 풍습을 지키면서 통상적인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통상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주면서 그 힘이 작동하기를 평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평등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서로 건강하게, 공정하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때로는 베풀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힘을 나눠주는 거죠. 재물도 나눠주고, 권력도 같이 나눠 쓰고, 명예도 같이 나눠 쓰고, 이와 같이 나누고 이렇게 베푸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그 시대, 그 환경은 화합 상태가 되고, 화합 상태가 돼서 제대로 질서가 유지되고 책임이 주어진 대로 책임감을 다하고 또 열심히 자기 하고자 하는 길을 계속 전문적인 길로 닦아가고 그리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또 그렇게 사회가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화합하고 강력해지는 사회가 된다. 부강한 사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반대로 갈 때 어떤 세력이 그 힘을 반대로 쓸 때 더불어 같이 써야 될 권한을 혼자서 다 가지고 더불어 같이 나누어 써야 될 재물을 혼자서 다 쓰고 더불어 나눠야 될 명예를 자기 혼자 다 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머지 수많은 사람은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자유도 다 손상을 입게 되겠죠. 이것은 이제 독재사회. 그렇게 되게 되면 이 힘은 오직 독재를 위해서,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 세력만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반탄작용에 의해서 때가 되면 무너져버리게 되고 그 몇 배의 쓰나미가 몰아쳐서 멸해버리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한 큰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국민이 어느 편에 서느냐, 그것이 가장 강한 세력이죠. 오늘은 이 정도 하면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3.1절 3월 1일 태극기 집회 참여하시고 또 동영상으로도 시청 많이 하셨겠죠. 오늘 사상 최대,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태극기를 들고 서울 시내 복판을 덮었습니다. 남대문에서부터 시청 앞 그리고 대한문 앞에 광장을 가득 채우고 세종로 사거리를 또 가득 채우고 종각을 넘어서까지 태극기 물결이 덮이고, 그리고 특이한 것은 촛불 집회가 열리는 강화문, 여기를 경찰이 버스로 뺑 둘러싸가지고 격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세종문화회관 앞에, 거기가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세종로에 집결한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그 옆으로 세종문화회관 앞에까지 가득 채웠어요. 바로 버스 너머에는 촛불 집회장이 되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동상도 있고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세종대왕상도 있고 이렇죠. 거기까지 딱 채웠어요. 그리고 시가 행진은 그쪽을 통해서 버스를 하나 치우고 경복궁 쪽으로 해가지고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쪽이 좀 좁아요, 통로가. 그 통로가 좁다 보니까 시가 행진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입구에 수많은 사람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많은 인원이 그쪽으로 시가 행진을 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조금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공대 역할을 하는 분들만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버스 너머에는 촛불 집회가 열리는 그 본진이 있는 강화문 바로 광장이죠. 그 옆으로 해서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한 거죠. 오늘은 좀 특이했습니다. 아무튼 이 많은 인파가 모이고, 그리고 면적이 정말 넓었어요. 25일보다 면적이 2배 더 넓었다고 해야 될 겁니다. 2배 조금 더 넓지 않을까? 2배가 아마 더 넓은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산만해질 수 있는 그런 집회긴 했는데요. 워낙 거리가 멀고 넓은 지역이라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잘 치른 것 같아요. 촛불 집회가 한참 열릴 6시쯤 이때는 비가 좀 제법 내려가지고 그때 촛불 집회장은 모두 이제 우산을 쓰게 되죠. 오늘 사진을 양쪽 사진 다 올려드린데 태극기 집회는 4시 전후 사진들입니다. 그때가 절정이니까요. 그리고 촛불 집회는 4시 전후 사진도 있지만은 6시 절정일 때 사진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우산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집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밀집도가 어느 정도 높은가는 사진을 통해서 보세요. 따로 지도상으로 보여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밀집도보다는 각 집회가 열리는 면적이 얼마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집회를 열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래픽 지도하고 사진하고 두 가지를 올려드리니까 비교 잘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누가 뭘 해도 대한민국 민의는 태극기 집회하는 이것이 민이다.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 딴소리를 하게 되면은 태극기 집회보다 더 많은 인원을 모아봐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보다 많은 인원을 모으면 인정해 줄게 하고, 아마도 앞으로도 태극기 집회보다 많은 인원을 모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 전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민이요, 여론조사가 이렇다 이러면은 이 지도하고 사진 보여주면 됩니다. 이것이 진짜 민이다고. 여론조사 한 500명, 1000명 전화를 해가지고 그것도 응답도 안 해요. 대다수가. 그냥 2%, 3% 응답하고 그러게 무슨 여론조사입니까? 그거 맞지도 않고 당터리거든요. 더구나 이렇게 좀 시끄러울 때는 여론조사가 맞지를 않아요. 응답을 안 하기 때문에. 자, 진짜 여론은 바로 눈앞에 있는 광장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비교해 주면 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헌법재판소 평의가 끝나고 평의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결정 때 기각, 인용, 각하 이런 결정이 나오겠죠. 그 나온 것을 선고문을 이제 작성할 겁니다. 결정문을 작성할 겁니다. 그리고 9일이나 10일 날 선고를 하게 되겠죠. 아니면 조금 더 2, 3일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는 선고를 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태극기 집회를 하고 또 앞으로도 또 있어요. 내일 모레 글빼 또 토요일이고, 그리고 요즘에 전국 곳곳에서 지금 군 단위에도 태극기 집회를 합니다. 전에는 시 단위 정도 돼야 태극기 집회를 했지만 지금은 시 단위는 말할 것도 없고 군 단위 같이 곳곳이 태극기 집회를 해요. 이제는 어디서 했다가 언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 군데서 합니다. 대구시에도 대대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저 김진태 의원 지역구인 춘천에서도 대대적으로 했었고, 또 권성동 탄핵 소추위원장 지역구인 강릉에서도 대대적인 태극기 집회가 있었죠. 경남 곳곳에 그렇고, 저 심지어는 문재인 씨 사는 양산에서도 태극기 집회가 있었죠. 그리고 서울은 골목마다 태극기 집회예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전국이 태극기입니다. 평일날도 날마다. 아무튼 지금 태극기를 들고 나온 국민들은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정의롭고 거짓이 없고 나라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그래도 그 허위로 이룩된 것이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나마도 많이 다행인데요. 언론에서도 그간 석 달, 넉 달 동안에 수없이 보도된 허위 보도, 오보, 미확인 보도 이런 거 분류해가지고 지금 이런 보도가 허위 아니면 미확인, 오보 이런 보도였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부 덮어놓고 묻어두고 있었는데, 그리고 태극기 집회도 저번 주보다는 이번 주는 더 잘 보도해 주겠죠. 오늘은 태극기 집회 이 모습만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모든 것을 종료시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때부터 새로운 판이 시작되는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든 인용이 되든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나라는 1년 내내 어차피 새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이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있거든요. 각하나 기각이 되고 나면은 이제 다음 단계 또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 물론 그 뒤에는 또 새로운 어떤 모습이 전개되고 그럴 겁니다. 지금까지하고는 아주 다른. 자, 오늘은 이만합니다. 그리고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유튜브 화면에 보면은 올린 사람이 음악게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홈이 나타나요. 그 홈 글자 옆에 동영상 그 글자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까지 올려놓은 영상들이 차례대로 모두 다 나타납니다. 최근까지. 그리고 그 아래 추가 로드를 누르면 그 전에 올린 것도 쭉 나오죠.
이게 시리즈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 앞에 편을 보고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면은 그 전에 걸 들어보면 알게 되고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이겁니다. 단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쭉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그때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앞으로를 예상해서 올리거든요. 마치 드라마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독을 신청한 게 좋지요. 물론 구독은 무료 구독이에요. 그럼 구독은 어떻게 신청하느냐? 당연히 구글 계정 로그인 해야 되겠죠. 구글 계정 여는 거 모르신 분 있습니까, 혹시? 물론 연세가 드신 분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한테 해달라면 되지요.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은 처음에 구글 계정을 열게 합니다. 지메일이라고 이메일 말이에요. 네이버 메일, 다음에 메일처럼 우리가 구글에서 하는 건 지메일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개설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또 그걸 개설하게 되면은 유튜브고 뭐고 일체가 자동으로 다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설해 놓고 그걸 개설해 놓으면은 모든 거 유튜브 안에서도 자유자재합니다. 댓글도 달 수도 있고 좋아요 표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료 구독 신청도 할 수 있고 자유자재죠. 한 번만 해 놓으면 돼요. 구글 계정 한 번만 열어 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지메일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열리면서 다 되지요. 그리고 또 편리한 게 여러 사람한테 이 영상을 보내서 같이 들어봐야 되겠다 할 때 그때 편리하죠. 그것은 화면에 보면 오른쪽 위편에 있습니다. 화면 안에 오른쪽 위에 쪽에 거기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은 카카오톡이다, 이메일이다, 페이스북이다, 뭐다 이런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럼 자기가 보내고 싶은 데가 카카오톡이다 하면 카카오톡 탁 누르세요. 누르고 들어가서 자기가 보낼 사람들 전부 이름마다 체크해 가지고 탁 눌러버리면 다 가버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도 그 이메일 열어서 하면 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 보내기는 제일 좋은 게 카톡이죠. 카톡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메일이나 이런 건 한 사람한테만 보낼 때는 쓰고 또 내 계정이 올려야 되겠다. 내 트위터, 내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겠다. 그때는 거기다 올리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퍼가기는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퍼가기는 뭐냐면 여러 홈페이지나 브로그나 갖다 막 올리는 걸 퍼가기라 합니다. 근데 퍼가기는 소스 코드 복사로 퍼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튜브 화면 딱 열어놓고 거기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을 탁 누르면은 거기 URL 퍼가기, 소스 코드 복사 이렇게 나옵니다. 소스 코드 복사를 해가는 게 퍼가기죠. 근데 그건 지금 닫혀 있습니다. 퍼가기를 열어놨더니 악용을 하는 이가 나타나요. 막 편집을 해가지고 엉뚱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도저도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 몇 명 때문에 퍼가기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퍼가기는 안 되고요. URL 복사는 돼요. URL 복사해 가지고 네이버 브로그 같은 데는 어디다 올리냐. 저 동영상하고 링크 하는 데가 있어요. 동영상 올리는 데 보면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URL을. 그러면은 바로 브로그 안에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이트에도 링크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HTTP 주소 그냥 넣어놔도 누르고 들어가면은 유튜브와 연결되게 돼요. 이제 그렇게 그냥 퍼가는 거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여러 사람 볼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무료 구독 신청해야 되겠다. 그 경우야 간단하지요. 그 화면 바로 아래 보세요. 그 구독이란 글자 나올 거예요. 거기 옆에 눌러 놓으면 돼요. 그럼 구독 중으로 바뀌어요, 스마트폰은. 그러나 일반 PC 컴퓨터는
이제 구독 누르면은 거기 됩니다. 글자 누르면은. 이제 PC 컴퓨터는 공유하려면 구독 밑에 또 공유란 글자 있어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역시 카톡 나오고 트위터 나오고 다 나옵니다. 또 저 화면 중간에 화살표 나오면 그걸로 해도 되고요. 그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합니다. 그걸 뭐 공유라 하잖아요. 공유. 그리고 저 전에 올려놓은 것도 좀 봐야 되겠다 하면은 음악 게임 그 닉네임이잖아요. 올려놓은 사람 그 탁 누르고 들어가면 홈이 나타나고 홈 옆에 동영상 그 탁 누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무료 구독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하루나 이틀마다 탁탁 올라오면 바로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스마트폰에 동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료 구독이 편하지요. 그렇게 해 놓으세요. 그래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내용 들어보니까 좋다. 그럼 좋아요 누르자 하면은 화면 밑에 그 아래 손 모양 있잖아요.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게 그 좋아요 아닙니까? 그거 누르면 되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용을 들으실 때 좀 길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나누어서 듣더라도 나누어서 다음 듣더라도 다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안에 내용이 전부 연결되면서 어떤 걸 나타내요. 딱딱 끊어가지고 이건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전체를 서술하면서 어떤 것을 어떤 건 암시도 하고 어떤 것은 방향 제시도 하고 어떤 것은 이렇지 않냐 하기도 하고 이제 판단은 듣는 분들이 하시도록 그렇게 이 줄거리만 엮어줘요. 대체적으로 제가 딱딱 잘라가지고 이건 맞다 틀리다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면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크게 동의하는 사람이야 기분이 좋고 시원하겠지만은 동의 안 하신 분들이 들어볼 때는 덧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서로 뜻이 다른 분들도 같이 들어보고 서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느껴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나는 웬만하면 중립적으로 이렇게 말을 서술하려고 그래요. 일부러 내 마음에 따로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접어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을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이 인터넷 세계는 엉뚱하게 변조되고 꾸미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기사 찌라시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속아요. 그래서 꼭 근거 팩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언뜻 보고는 짐작하면 안 돼요. 그건 남이 해놓은 걸 적당히 몇 군데 변조를 해가지고 군데군데 막 변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하면 속죠. 모르니까.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누군가 편집해서 조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확인해야지 언뜻 거기 하게 되면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댓글 다실 때 또 너무 극단적인 댓글은 자제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신청해야 되겠다. 그 경우야 간단하지요. 그 화면 바로 아래 보세요. 그 구독이란 글자 나올 거예요. 거기 옆에 눌러 놓으면 돼요. 그럼 구독 중으로 바뀌어 스마트폰은. 그러나 일반 PC 컴퓨터는 이제 구독 누르면은 거기 됩니다. 글자 누르면은. 이제 PC 컴퓨터는 공유하려면 구독 밑에 또 공유란 글자 있어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역시 카톡 나오고 트위터 나오고 다 나옵니다. 또 저 화면 중간에 화살표 나오면 그걸로 해도 되고요. 그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합니다. 그걸 뭐 공유라 하잖아요. 공유. 그리고 저 전에 올려놓은 것도 좀 봐야 되겠다 하면은 음악 게임
그 닉네임이잖아요. 올려놓은 사람. 그 탁 누르고 들어가면 홈이 나타나고 홈 옆에 동영상 그 탁 누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무료 구독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하루나 이틀마다 탁탁 올라오면 바로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스마트폰에 동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료 구독이 편하지요. 그렇게 해 놓으세요. 그래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내용 들어보니까 좋다. 그럼 좋아요 누르자 하면은 화면 밑에 그 아래 손 모양 있잖아요.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게 그 좋아요 아닙니까? 그거 누르면 되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용을 들으실 때 좀 길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나누어서 듣더라도 나누어서 다음 듣더라도 다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안에 내용이 전부 연결되면서 어떤 걸 나타내요. 딱딱 끊어가지고 이건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전체를 서술하면서 어떤 것은 암시도 하고 어떤 것은 방향 제시도 하고 어떤 것은 이렇지 않냐 하기도 하고 이제 판단은 듣는 분들이 하시도록 그렇게 이 줄거리만 엮어줘요. 대체적으로 제가 딱딱 잘라가지고 이건 맞다 틀리다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면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크게 동의하는 사람이야 기분이 좋고 시원하겠지만 동의 안 하신 분들이 들어볼 때는 덧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서로 뜻이 다른 분들도 같이 들어보고 서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느껴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 옆에 눌러놓으면 돼요. 그럼 구독 중으로 바뀌어 스마트폰은. 그러나 일반 PC 컴퓨터는 이제 구독 누르면은 거기 됩니다. 글자 누르면은. 이제 PC 컴퓨터는 공유하려면 구독 밑에 또 공유란 글자 있어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역시 카톡 나오고 트위터 나오고 다 나옵니다. 또 저 화면 중간에 화살표 나오면 그걸로 해도 되고요. 그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합니다. 그걸 뭐 공유라 하잖아요. 공유. 그리고 저 전에 올려놓은 것도 좀 봐야 되겠다 하면은 음악게임 그 닉네임이잖아요. 올려놓은 사람. 그 탁 누르고 들어가면 홈이 나타나고 홈 옆에 동영상 그 탁 누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무료 구독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하루나 이틀마다 탁탁 올라오면 바로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스마트폰에 동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료 구독이 편하지요. 그렇게 해 놓으세요. 그래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내용 들어보니까 좋다. 그럼 좋아요 누르자 하면은 화면 밑에 그 아래 손 모양 있잖아요.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게 그 좋아요 아닙니까? 그거 누르면 되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용을 들으실 때 좀 길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나누어서 듣더라도 나누어서 다음 듣더라도 다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안에 내용이 전부 연결되면서 어떤 걸 나타내요. 딱딱 끊어가지고 이건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전체를 서술하면서 어떤 건 암시도 하고 어떤 것은 방향 제시도 하고 어떤 것은 이렇지 않냐 하기도 하고 이제 판단은 듣는 분들이 하시도록 그렇게 이 줄거리만 엮어줘요. 대체적으로 제가 딱딱 잘라가지고 이건 맞다 틀리다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면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크게 동의하는 사람이야 기분이 좋고 시원하겠지만은 동의 안 하신 분들이 들어볼 때는 덧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서로 뜻이 다른 분들도 같이 들어보고 서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느껴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나는 웬만하면 중립적으로 이렇게 말을 서술하려고 그래요. 일부러. 이 종로의 직결한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그 옆으로 세종문화회관 앞에까지 가득 채웠어요. 바로 버스 너머에는 촛불 집회장이 되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동상도 있고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세종대왕상도 있고 이렇죠. 거기까지 딱 채웠어요. 그리고 시가 행진은 그쪽을 통해서 버스를 하나 치우고 경복궁 쪽으로 해가지고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쪽이 좀 좁아요, 통로가. 그 통로가 좁다 보니까 시가 행진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입구에 수많은 사람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많은 인원이 그쪽으로 시가 행진을 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조금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공대 역할을 하는 분들만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버스 너머에는 촛불 집회가 열리는 그 본진이 있는 강함은 바로 광장이죠. 그 옆으로 해서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한 거죠. 오늘은 좀 특이했습니다. 아무튼 이 많은 인파가 모이고 그리고 면적이 정말 넓었어요. 25일보다 면적이 2배 더 넓었다고 해야 될 겁니다. 2배 조금 더 넓지 않을까? 2배가 아마 더 넓은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산만해질 수 있는 그런 집회긴 했는데요. 워낙 거리가 멀고 넓은 지역이라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잘 치른 것 같아요. 촛불 집회가 한참 열릴 6시쯤 이때는 비가 좀 제법 내려가지고 그때 촛불 집회장은 모두 이제 우산을 쓰게 되죠. 오늘 사진을 양쪽 사진 다 올려드린데 태극기 집회는 4시 전후 사진들입니다. 그때가 절정이니까요. 그리고 촛불 집회는 4시 전후 사진도 있지만은 6시 절정일 때 사진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우산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집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밀집도가 어느 정도 높은가는 사진을 통해서 보세요. 따로 지도상으로 보여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밀집도보다는 각 집회가 열리는 면적이 얼마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집회를 열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래픽 지도하고 사진하고 두 가지를 올려드리니까 비교 잘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민의는 태극기 집회하는 이것이 민이다.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 딴소리를 하게 되면은 태극기 집회보다 더 많은 인원을 모아봐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두 길이 작용하면서 커지고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세상에 선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기본적인 약속된 질서, 법, 관습, 풍습을 지키면서 통상적인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통상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주면서 그 힘이 작동하기를 평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평등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서로 건강하게 공정하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때로는 베풀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힘을 나눠주는 거죠. 재물도 나눠주고 권력도 같이 나눠 쓰고 명예도 같이 나눠 쓰고 이와 같이 나누고 이렇게 베푸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그 시대, 그 환경은 화합 상태가 되고 화합 상태가 돼서 제대로 질서가 유지되고 책임이 주어진 대로 책임감을 다하고 또 열심히 자기 하고자 하는 길을 계속 전문적인 길로 닦아가고 그리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또 그렇게 사회가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화합하고 강력해지는 사회가 된다. 부강한 사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반대로 갈 때 어떤 세력이 그 힘을 반대로 쓸 때 더불어 같이 써야 될 권한을 혼자서 다 가지고 더불어 같이 나누어 써야 될 재물을 혼자서 다 쓰고 더불어 나눠야 될 명예를 자기 혼자 다 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머지 수많은 사람은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자유도 다 손상을 입게 되겠죠. 이것은 이제 독재사회. 그렇게 되게 되면 이 힘은 오직 독재를 위해서,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 세력만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반탄작용에 의해서 때가 되면 무너져버리게 되고 그 몇 배의 쓰나미가 몰아쳐서 멸해버리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한 큰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국민이 어느 편에 서느냐? 그것이 가장 강한 세력이죠. 오늘은 이 정도 하면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3.1절 3월 1일 태극기 집회 참여하시고 또 동영상으로도 시청 많이 하셨겠지요. 오늘 사상 최대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태극기를 들고 화면 딱 열어놓고 거기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을 탁 누르면은 거기 URL 퍼가기, 소스코드 복사 이렇게 나옵니다. 소스코드 복사를 해가는 게 퍼가기죠. 근데 그건 지금 닫혀 있습니다. 퍼가기를 열어놨더니 악용을 하는 이가 나타나요. 막 편집을 해가지고 엉뚱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도저도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 몇 명 때문에 퍼가기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퍼가기는 안 되고요. URL 복사는 돼요. URL 복사해가지고 네이버 브로그 같은 데는 어디다 올리냐. 저 동영상하고 링크하는 데가 있어요. 동영상 올리는 데 보면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URL을. 그러면은 바로 브로그 안에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이트에도 링크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HTTP 주소 그냥 넣어놔도 누르고 들어가면은 유튜브와 연결되게 돼요. 이제 그렇게 그냥 퍼가는 거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여러 사람 볼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무료 구독 신청해야 되겠다. 그 경우야 간단하지요. 그 화면 바로 아래 보세요. 그 구독이란 글자 나올 거예요. 거기 옆에 눌러 놓으면 돼요. 그럼 구독 중으로 바뀌어요, 스마트폰은. 그러나 일반 PC 컴퓨터는 이제 구독 누르면은 거기 됩니다. 글자 누르면은. 이제 PC 컴퓨터는 공유하려면 구독 밑에 또 공유란 글자 있어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역시 카톡 나오고 트위터 나오고 다 나옵니다. 또 저 화면 중간에 화살표 나오면 그걸로 해도 되고요. 그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합니다. 그걸 뭐 공유라 하잖아요. 공유. 그리고 저 전에 올려놓은 것도 좀 봐야 되겠다 하면은 음악게임 그 닉네임이잖아요. 올려놓은 사람 그 탁 누르고 들어가면 홈이 나타나고 홈 옆에 동영상 그 탁 누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무료 구독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하루나 이틀마다 탁탁 올라오면 바로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스마트폰에 동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료 구독이 편하지요. 그렇게 해 놓으세요. 그래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내용 들어보니까 좋다. 그럼 좋아요 누르자 하면은 화면 밑에 그 아래 손 모양 있잖아요.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게 그 좋아요 아닙니까? 그거 누르면 되지. 그 나라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그래도 그 허위로 이룩된 것이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나마도 많이 다행인데요. 언론에서도 그간 석 달, 넉 달 동안에 수없이 보도된 허위 보도, 오보, 미확인 보도 이런 거 분류해가지고 지금 이런 보도가 허위 아니면 미확인, 오보 이런 보도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부 덮어놓고 묻어두고 있었는데 그리고 태극기 집회도 저번 주보다는 이번 주는 더 잘 보도해 주겠죠. 오늘은 태극기 집회
이 모습만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모든 것을 종료시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때부터 새로운 판이 시작되는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든 인용이 되든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나라는 1년 내내 어차피 새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이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있거든요. 각하나 기각이 되고 나면은 이제 다음 단계 또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 물론 그 뒤에는 또 새로운 어떤 모습이 전개되고 그럴 겁니다. 지금까지하고는 아주 다른. 자, 오늘은 이만합니다. 그리고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유튜브 화면에 보면은 올린 사람이 음악게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홈이 나타나요. 그 홈 글자 옆에 동영상 그 글자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까지 올려놓은 영상들이 차례대로 모두 다 나타납니다. 최근까지. 그리고 그 아래 추가 로드를 누르면 그 전에 올린 것도 쭉 나오죠. 이게 시리즈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 앞에 편을 보고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면은 그 전에 걸 들어보면 알게 되고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이겁니다. 단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쭉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그때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앞으로를 예상해서 올리거든요. 마치 드라마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독을 신청한 게 좋지요. 물론 구독은 무료 구독이에요. 그럼 구독은 어떻게 신청하느냐?